안녕하세요. 신혜성 진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뭘 하시죠? 그러니까 혁신과 파괴 사이. 1일 1테슬라 하려고 지금 대기 타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요? 테슬라 안 하시나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만 얘기해줘. 또 나옵니다. 오케이. 미치겠다. 시장이 좀 희한하긴 한데 반기술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반기술주의? 기술을 반대한다? 그치, 기술을 반대한다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조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5개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 기술 체제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홀로세 대멸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를 홀로세라고 하죠. 홀로세 대멸종을 일으킬 것이다. 뭘로? 기술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터미네이터 같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경이로운 문명과 진보한 기술은 미치광이 범죄자가 쥐고 있는 도끼와 유사하다. 공감하시나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이나 태양열 전지 관련돼 가지고 되게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기술 다 문제점이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죠? 일단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태양열 전지도 해야 되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자율주행도 해야 돼요. 근데 얘네 둘 다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잘라버려요. 생각을 해봐요. 택시 운전, 버스 운전, 그쵸? 수많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군지 운행하잖아요. 그럼 10대의 트럭을 움직일 때 한 명만 필요해. 배송을 한 다음에는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 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도 사람이 줄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름을 쓰잖아요. 휘발유를 쓰려고 하면 이 휘발유 1리터의 기름을 쓰기 위해서 얼마의 기름을 쓸까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배를 싣고 오고 우리 주유소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트럭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배송관으로 연결해가지고 기름을 주는 거 거기까지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기름을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싹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태양열 전지가 보급이 돼가지고 아니면 풍력이나 수자력이 됐어. 그럼 기존에 있는 석탄이나 이런 발전소에서는 당연히 일자리가 변화가 돼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려고 하면 되게 많은 진통이 있을 건데 이런 게 한꺼번에 오면 진짜 큰 사회 혼란이 오겠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이거 들어보셨어요? 다이어트 운동? 이게 사실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거 보면 이거 뭐 같아요? 망치요. 이것도 망치. 이것도 네. 망치. 기계거든요? 네. 방지기 때려 부시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일어났던 건가요? 옛날에 일어났던 거야. 이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었고 그리고 자본가들 편에 서가지고 주동자 처형하는 등 탄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때 상황은 조금 처절해.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빵 한 개 사는 정도였대요. 굶어 죽게 생긴 거잖아, 노동을 하는데. 그래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임금을 올려주시지 못하겠다고 좀 악독한 자본가들이었던 것 같아.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프레어 정신이 없네요. 1도 없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8시간 일하고 바쁘다고 하잖아요. 네. 그전에는 13시간 일하고 바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아마 4시간 일하고 바쁘다고 할 거예요. 근데 윤모 씨께서는 19시간을 일하라고 미치겠다. 했었는데. 여하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던 거는 사실 인권 문제였던 거예요. 이 러다이트 운동은 어떻게 보면 처절해. 근데 이거는 좀 처절하고 솔직히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비슷한 운동이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적기조례. 빨간색 깃발. 그쵸. 네. 알아요? 빨갱이. 이것도 영국이에요. 영국 완전 쓰레기인가요 여기? 아까 거는 영국의 쓰레기 같은 사건이고 이번엔 좀 방향이 약간 좀 희한해. 약간은 이제 노동자들이 불쌍하고 노동자 편에 설 수 있었어.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해도 빵 하나밖에 벌 수가 없으니까 이건 사실 들고 일어나야죠. 근데 이 적개조례는 반대로 마부들이 자동차 산업을 방해하려고 이제 로비를 해요. 그래서 30년 넘게 유지된 법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적기조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량의 중량은 12톤으로 제한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당시 차가 기관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무거웠어요. 근데 이거는 근데 그럴싸해. 뭐 그렇다고 하고 시속 10마일. 근데 이게 시속 10마일로 하는 게 이게 말보다 느린 거고 시속 16km잖아요. 최고 속도. 그다음 시속 5마일 시가지에서는 8km로 달리는 거예요. 러닝머신에서 6km 뛸 때 뛰지 않죠. 빠르게 걷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성능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때 30km 넘게 속도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한
대의 자동차에 3사람의 운전수가 필요해요. 운전수, 기관원, 기수가 필요하고 기수 중 한 사람은 붉은 깃발이나 붉은 등을 가지고서 55m 앞을 마차로 달리면서 자동차 운영하려면 그러면서 자동차를 선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해요. 법이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데 개정법에서 기수의 필요성은 제거하고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기관을 내뿜지 말 것.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지금도 나오는데 이거. 실제로 이게 말이 놀라서 사고가 많이 나긴 했대요. 왜냐면 말은 4마리가 이렇게 마차에 있고 이게 거의 대형 트레일러랑 비슷한 크기였대요. 그래서 이 애들 중에 한 마리가 놀라거나 그러면 발작을 해가지고 달려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되긴 하네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증기를 내뿜지 말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산업을 막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은 증기기관을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선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걸 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차를 만들 때 영국은 한참 뒤쳐졌어요. 많이 타고 다녔어요? 이게 30년 동안 유지됐다니까? 30년? 와우. 영국은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 주도됐냐면 마부들에 의해서 주도된, 노조에 의해서 주도된 거죠. 성격이 조금 다르죠, 얘랑. 그러니까 우리 아까 러다이트는 솔직히 노동자 편에 서고 싶지만 노동자 편에 서기가 힘든 거예요. 노동자 쪽에 너무 발언이 세서 사업이 퇴보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는 경착륙, 연착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분명해. UAW 예전에 얘기했죠. 미국의 노동자연합의 연구 책임이 이런 말을 해요. 전기 자동차 만드는 일은 부품 수가 너무 줄어가지고 우리의 일자리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이거는 악랄하고 우리는 긴장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식 적기조례네요. 그 기사가 노조 파업이었어요. GM의 노조 파업에 대한 이야기랑 같이 엮여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너무 맞는 말이고 그 변화를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잖아요. 미국은 중국이랑 지금 산업적으로 여러 면에서 싸우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를 가장 치고 나가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죠. 중국이에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테슬라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요. 바이든이 테슬라까지 잡으면서까지 만약에 무언가를 한다? 그럼 미국의 표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가 되게 애증의 대상이야. 왜냐하면 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미래의 환경이나 아니면 국가의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런 애매한 상태야.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둘 중에 하나가 멈추지 않는 한 이 미래는 막을 수도 없고 막는다 하더라도 더 큰 재앙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간 전기차로 가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원래 연간 감축하기로 한 목표가 30%를 줄이기로 하고 뭐 이런 탄소 배출량 줄이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30% 목표를 달성하긴커녕 1%밖에 못했대. 기후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 30%를 감축하자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30%를 감축한 상태가 아니라 현재 1%밖에 감축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29%가 지금 실패한 거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실패를 그냥 묵인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미래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에게 선택은 별로 없어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면서 우리나라 현대나 GM이나 이런 노조들이 긴장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되게 비우호적인 행동을 해요. GM이나 포드나 이런 데서 전기자동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심지어 차를 타는 딜러들조차도 차를 안 팔려고 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일자리 문제이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가 늦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산업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타다 한번 이슈 있었죠. 그렇죠. 장인어른이 택시를 운전하셔서 택시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뭔가 이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타다를 막는 것도 그렇고 이런 전기차를 막는 것도 그렇고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자율주행도 막았으면 좋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율주행 되면 택시는 당장 다 사라질 텐데 어떻게 보면은 사라지는 건 아니어도 수익성이 엄청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선택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지금 적기조례 상황에 가깝고 러다이트 운동에 가깝진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일들에서 계속 우리가 두려워서 지지부진한다면 문제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대통령 후보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두 분 어떤 부분을 지지한다기보다도 말을 했을 때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당장 우리가 더 빨리 선도적으로 해서 줄여야지 나중에 탄소 배출권 때문에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세금을 매겨가지고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 있고 한 사람은 천천히
가야 된다라고 하고 현재 있는 기업들 편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의 생각이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미래라면 받아들이고 빨리 변화하고 미래의 일자리 일 사람들한테 어떠한 대비를 하게끔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좀 민감한 이야기긴 하죠. 민감하네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노키아 알죠? 네. 노키아의 회장님이 지금 이 영상에 잠깐 나오는데 안 망했나요 아직? 거의 망하다시피 했죠. 근데 다른 사업을 많이 하죠. 현대 휴대폰은 뭐 이제 다 나가리고 지금 이분이 울고 있는데 노키아 회장님 나와서 우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단지 아이폰이 나왔을 뿐이에요. 단지 산업이 바뀌고 새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잘못이 없고 기존 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잘못이 없고 현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노키아의 저 회장님처럼 울면서 나가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거든요. 사실 이게 네네. 우리가 택시라든지 네네. 자동차라든지 이런 네네.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런 것도 가족의 있어요. 생존권이 걸린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죠. 예. 근데 이런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오려고 하는데 되게 축약돼서 올 거예요. 되게 빠르게 올 것 같아요. 전기차는 당장 시작된 것 같고 천천히 뭐 1년마다 변화가 바로바로 느껴질 것 같고 자율주행이 어느 순간 딱 돼버리면 그때는 더 급격한 변화가 올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되니까 기존 산업에서 일을 하시지 않거나 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최소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같은 거를 기본소득제로 주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아니어도 좋아.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 같은 걸 빨리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 미래가 막을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하고 막으면 공멸할 것 같아요. 저번에 들었던 비유 중에 제일 와닿던 비유가 뭐냐면 비이커에 우리 세균을 증식시키잖아요. 영양분을 주고서 얘네가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해요. 그리고 반을 채울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 얘네가 두 배로 빵 하고 증식되고 거기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공멸해버리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다 공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권에 의해서 네. 발전을 막는다면 이권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보상을 해주면서 그쵸. 발전을 오히려 주도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는 거죠. 좀 다 같이 손해보더라도 연착륙을 해야 되는 정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후보님도 생각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씁쓸하네요. 네네. 예. 되게 민감한 이야기를 일부러 네. 가져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사는 네네. 게 힘드네요. 이런 얘기들을. 네. 모르고 살아면 상관이 없는데 네네. 걱정이 한 2개, 3개 정도 생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노키아 회장님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린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죠? 방금 다 말을 해서. 아 그래요? 아 예. 그렇다네요. 아 그냥 저희 유행어라서 이야기요. 그냥 한 거예요. 알았어요. 아시죠? 그다음에 마무리하시죠. 예. 그러면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